안녕하세요. 미혼의 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크로스백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36cm이고 높이가 30cm, 적당한 사이즈의 가방이에요. 겉감의 앞 뒷면에 8×8cm의 정사각형을 28조각을 재단을 해서 앞판에 14개 그리고 뒷판 14개에서 중간 정도에 연결을 시켜줬어요. 천은 20수 면으로 해서 바느질하기 편하고, 좀 두껍게 하면 좀 가방이 튼튼하긴 한데 저는 좀 많이 만드는 관계로 바느질이 편한 그런 면 소재의 천을 사용하는 걸 좀 즐겨 하고 있어요. 조각 하나하나 연결하는 건 아무래도 재봉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손바느질로 일단은 28조각, 앞판에 14조각, 뒷판에 14조각을 연결한 다음에 겉감 사이즈가 38×38cm거든요. 정사각형 필요한 사이즈인데 그 바닥을 6×6으로 오릴 거예요. 그거 계산해서 다른 천하고 연결한 다음에 가로 38, 세로 38로 겉감을 만들면 돼요. 전체적으로 조각하는 것도 예쁜데 저렇게 조금만 섞어서 포인트 주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안감인데 안감도 예쁜 천으로, 린넨 천으로 안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안감은 지퍼를 달기 때문에 지퍼 쪽 입구 한 4cm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겉감 천으로 하고, 그리고 지퍼를 연결할 부분은 26×6cm 시접 포함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지퍼는 한 40cm 길게 준비했고, 안감 쪽에는 주머니를 2가지를 달 거예요. 이거는 사각형의 안감하고 같은 색 사이즈 주머니고, 붉은색도 하나 지퍼 주머니를 연결할 거예요. 솜은 시접 1cm씩 뺀 사이즈 해서 겉감에도 솜 붙여줄 거고, 지퍼 달 부분 입구 쪽도 솜을 부착해 줄 거예요. 두꺼운 종이로 해서 저렇게 재단한 다음에 저 1cm 들어간 시접 그 안쪽에다 솜을 부착해요. 시접 부분에도 솜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 만들고 나서 그 솜 부분이 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솜 없이 바느질 하는 것도 좀 편할 거예요. 지퍼 쪽 입구 저 끝에 부분을 손바느질로 접어주고, 양면 테이프를 한 22cm 정도, 22나 23cm 정도 잘라서 지퍼의 앞뒤로 양옆으로 해서 사방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지퍼의 처음 부분이 1.5cm 정도 들어간 부분에 1cm가 시접이 돼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퍼가 약간 두께가 있어서
1.5cm 들어가게 지퍼를 부착해야지만이 바느질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좀 깔끔해져요. 입구 쪽 지퍼 붙이는 곳을 기역자로 먼저 저렇게 바느질을 하고, 지퍼의 저 끝부분은 1cm를 접어서 안쪽으로 시접을 넣은 후에 넣고 고기를 박아줄 거예요. 그리고 뒤집으면 저렇게 앞쪽은 막히고 이제 뒤쪽은 시접 1cm가 들어갔죠. 저기를 이따가 이제 박을 거예요. 나머지 하나도 양면 테프 띈 다음에 앞쪽에 1.5cm 띄운 곳에 지퍼의 시작점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5호 사이즈 지퍼를 했더니 지퍼가 항상 5호 사이즈 지퍼가 많거든요. 그래서 5호 사이즈 지퍼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퍼가 좀 투박하고 두꺼운 편이에요. 튼튼하긴 한데 제 뭉틀 바늘이 가끔 부러지더라고요. 시접 1cm 저 끝에 접어서 같이 바느질하고, 요 앞부분은 내려와서까지 바느질한 다음에 이제 뒤집어요. 이번에 가방은 저희 엄마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생전 엄마가 뭘 만들어 달라고 하진 않는데, 이번에 병원도 자주 다니고 어딜 다니는데 이렇게 크로스 가방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시중에 있는 가방이 좀 무겁잖아요.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천으로 만들면 가볍지 않을까 해서 엄마가 사이즈 정해 주시고 또 스타일도 말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맞게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패브릭으로 만들면 가방이 좀 많이 가벼워요. 들기가 좀 편하거든요. 저 부분도 상침도 손바느질로 하고 약간 울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도 2번 재봉틀을 한 번 더 박아줬어요. 그랬더니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주머니는 22 곱하기 30인데 제가 요즘 항상 저렇게 주머니를 만들고 있거든요. 시접을 안감 쪽으로 1cm 집어넣은 다음에 양쪽만 박는 거예요. 창구멍을 놔두고 3면을 박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시접 박은 쪽을 넓게 그냥 창구멍으로 치고 양쪽만 1cm로 박아준 다음에 뒤집으면 어차피 주머니는 밑에 쪽을 박을 거니까 밑에가 저렇게 박아놓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렇게 창구멍을 안 하고 저 뒤집으면 밑에 저 부분이 일직선으로 깔끔하고 예뻐요. 창구멍을 하고 주머니를 만드니까 항상 뒤집을 때 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직선이 안 되니까 항상 주머니 만들 때 그 완벽한 사각형이 되지 않아서 좀 그랬는데, 저렇게 한 후로 주머니 만드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하얀색 주머니 만드는 저쪽 그 중간 지점에 지퍼를 먼저 부착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 안감을
겉감 천으로 왜 한 4cm 38 곱하기 6cm 만들어 재단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저 위쪽에 저게 이제 안감에 같이 연결하는 거. 그러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겉감 천으로 만든 거예요. 저렇게 한쪽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까 그 7cm 정도 내려온 곳에 주머니를 달려고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7cm 내려온 그 부분에 중심 맞춰서 안감에 같은 천에 주머니를 먼저 달아줬어요. 주머니 사이즈는 그냥 적당히 남는 천으로 원하는 사이즈 재단해서 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안감의 다른 쪽 주머니인데, 이것도 사이즈는 같아요. 22 곱하기 32 같지만 이번에는 지퍼를 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4cm 내려온 그 붉은색 천에 4cm 내려온 곳에 지퍼 14 곱하기 1.5를 먼저 그려줬어요. 그리고 천하하고 일직선으로 놓은 다음에 저 지퍼의 입구 부분을 재봉틀로 붉은색 천하고 안감의 저 하얀색 천이 그 똑같이 위에를 똑같이 맞춰서 재단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입구 먼저 다려주고, 그리고 이제 지퍼를 붙일 건데 아까 14 곱하기 1.5로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지퍼는 한 18cm 넉넉하게 18cm를 뒤에다 놓고, 항상 양면 테이프로 붙였는데 그 붙이니까 바늘이 좀 찐덕찐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붙이지 않고 침을 먼저 한 다음에 바느질을 해줬는데, 저 지퍼 바느질을 2번 해줬어요. 이번에 엄마 가방 만드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튼튼하게 만드는 거. 왜냐하면 패브릭 가방이 좀 약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 지퍼 저 부분도 2번 봐가지고 손잡이도 좀 튼튼하게 받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무척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컬러도 붉은색, 엄마가 좋아하는 붉은색으로 하고, 입구에도 지퍼를 했지만 그 안쪽에도 저 지퍼로 저렇게 하면 카드나 뭐 요즘에는 왜 지갑도 무겁더라고요. 작은 지갑도 무겁기 때문에 지갑 따로 안 들고 저곳에 카드 같은 거 간단히 넣고 다닐 수 있게끔. 가방은 주머니가 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붉은색 지퍼 다른 그 안감 쪽에도 저 지퍼 4cm 보여주는 저 부분 중심 맞춰서 저 부분 박아주고, 그리고 위쪽 38 곱하기 6cm 겉감 재단해 놓은 거를 그 위쪽에 연결해주고, 이제 저렇게 만들면 이제 안감 쪽 바느질 할 거는 다 한 거예요. 저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상침 38 곱하기 6 재단해 놓은 저 부분에 상침을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항상 시접이 있는 부분은 저 부분은 상침해주고, 바느질할 때 항상 시접이 있는 부분은 저렇게 상침을 해줘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가방은 바닥은 6 곱하기 6으로 했어요. 그래서 가방을 다 만들어 놓으면 가방의 폭이 12cm가 되게끔, 바닥의 폭은 12cm. 손잡이도 천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튼튼하게 하려고 약간 짙은 색으로 판매하는 웨이빙 끈으로 37cm 잘라서 중심점에서 6cm 띄우고 그곳에 손잡이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저 조각천을 퀼팅을 해야 되는데 굳이 퀼팅하지 않고 재봉틀로 가로로 3군데, 위에 중간 아래에서 3군데만 재봉틀 바느질 해주고, 그리고 이제 겉감하고 안감의 입구 쪽을 연결할 거예요. 입구 쪽을 먼저 연결하는 게, 입구 쪽 깔끔하게 나오는 게 보기가 좋아서 저는 저렇게 했어요. 전체를 다 만들고 안감 쪽에다가 겉감 가방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입구 쪽을 돌아가면서 바느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일직선으로 입구를 먼저 박아주는 게 입구 쪽 바느질 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겉감의 입구 부분 그리고 안감의 입구 부분을 일직선으로 저렇게 깔끔하게 바느질을 하면 입구 부분이 훨씬 예뻐요. 돌아가면서 바느질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거는 가방 바닥에 발을 달아줬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것도 바닥에 아무렇게나 놔도 또 바닥이 더러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안감끼리 겉감끼리 옆선 박아주고, 바닥 부분 박아주고, 그리고 6 곱하기 6 폭 박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각형 가방이기 때문에 사각형 가방은 특별히 그 패턴 그리는 법이 없거든요. 사각형은 그냥 바닥 폭만 정하고 가로 세로 사이즈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만들기 쉬운 가방이에요. 이런 가방은 이제 대충 어림짐작으로 사이즈 생각해서 만들기도 쉽고 방법도 간단하고, 초보자분들이 만들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지퍼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지퍼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자꾸 해버릇하면 사이즈도 이제 감이 오고 그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퍼를 하나 달게 되면 가방이 아무래도 일반 지퍼 없는 가방보다는 훨씬 이렇게 효율적이고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도 안정감이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겉감 시접을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해주면, 물론 지금은 다려서 깔끔하지만 나중에 또 그 안에서 구겨지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시접을 그 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시접 정리를 깔끔하게 해줬어요. 다른 사람 줄 것도 아니고 이제 엄마 줄 거니까.
아무래도 정성을 좀 많이 들여서 만들었답니다. 가방 입고 상침하는 것도 한 3번 정도, 한 줄 상침하는 게 아니라 한 번, 2번, 한 3줄 정도 상침해서 두고, 이 지퍼는 40cm고 지퍼의 폭은 3.2cm, 저게 5호 지퍼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끝은 6 곱하기 8을 오린 다음에 지퍼의 폭이 3.2cm니까 대략 3.5cm 계산해서 저 부분을 표시해서 지붕틀로, 아까 주머니, 안감 주머니 만들듯이, 이거는 이제 작은 거니까 시접을 한 7mm 정도 안감 쪽으로 접은 다음에 아까 주머니 만들듯이 양쪽을 저렇게 박아줘요. 그 다음에 시접 적게 놔두고 오린 다음에 이제 뒤집으면 그 끝에, 주머니 지퍼 끝에 넣을 수 있는 손잡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퍼 끝에는 이렇게 만드는 법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저기 얼마큼 들어가야 하는지 계산한 다음에 저 부분 넣고, 물론 저기 넣기 전에 지퍼를 풀어지지 말라고 제가 손바느질로 한번 이렇게 감춰서 바느질 해주기도 했어요. 이건 손잡이가 좀 상당히 두꺼워요. 2개를 놓고 바느질 했더니 재봉틀 바늘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겉감 안쪽에 넣지 않고 밖에다가 그냥 부착해 줬어요. 이거는 바닥도 예쁘게 해서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창구멍 막으면 가방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그 줄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한 8,000원인가 9,000원 주고 사서 그걸로 연결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걸로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시중에 판매하는 그 줄이 보니까 가격도 싸지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줄은 판매하는 줄을 샀고, 저 안쪽에도 저 내려온 부분을 저렇게 좀 고정시켜주면 보기가 좋아요. 왜냐면 거기가 붕 뜰 수도 있거든요. 오늘 가방 만드는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